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과 수험생을 위한 2021 학년도 대입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는 사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계약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했죠. 그래서 사실 수험생들의 대입 전략이 원래도 고민스럽지만 올해는 조금 더 고민스러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고민스럽다고 해도 대입 전략을 짜고 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일단은 올해 바뀐 일정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말고사 7월 말에서 8월 초, 예년보다 조금 늦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마감일도 일단 기본적으로 9월 16일까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중요한 시험이죠. 9월 16일까지 늦어졌고요. 자, 수시 원서 접수도 9월 23일에서 28일까지 늦어졌죠. 자, 그래서 주요한 일정이 이렇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시 원서 접수까지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1학년, 2학년 내신, 3학년 내신, 그 다음에 4월, 6월, 7월, 9월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내가 어느 대학에 정시 지원이 가능할지, 그러면 수시는 내가 어떻게 할지, 학종을 어떻게 쓸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준비, 여기까지 중요한 일정이 되게 바쁘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 수능 시험은 알다시피 12월 3일, 자, 그 다음에 수능 전에 논술이나 면접 시험에 있는 학교, 수능 후에 논술이나 면접 시험에 있는 학교, 요 부분 좀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수시 합격자 발표는 대학별로 언제 나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12월 27일에 나고 합격자 발표가 언제 나더라도 전 대학 12월 28일에서 30일 사이에 하나 선택해서 등록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때 등록하지 않은 대학은 그 다음부터 충원 합격, 추가 합격이 발생하죠. 그래서 1월 4일까지 추가 합격을 실시하고 마감이 1월 5일. 만약에 여기서 다 붙으면 이제 수시에서 어느 정도 붙으면 그냥 원서를 내고 나중에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못 붙으시게 되면 이제 정시 원서 접수를 하겠죠. 수능 성적은 12월 23일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현재는 정시 라인을 잡는 거는 그냥 수시를 위한 용도일 뿐이고 당장 정시 원서 접수를 위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되고요. 수시는 올해도 6개의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으로 한 번씩 3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정시가 많이 늘었다고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그거는 2022 학년도 얘기고요. 2021 학년도는 기본적으로 정시 비율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어요. 자, 작년하고 올해 봤을 때 수시 비율, 그 다음에 정시 비율,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전체적인 비율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학생부 교과가 많지만 그거는 사실은 상위권 대학에서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체적인 아까 그 4년제 대학의 비율을 보셨다면 이제 지역별로 보면 되겠죠. 대체로 인서울, 수도권도 인서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위권 대학이 좀 밀집되어 있는 학교들, 지방에도 물론 상교 대학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서울 대학들은 주로 교과 전형은 전체에 비해서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종합 전형이 4년제 대학 전체로 봤을 때는 적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에 그래도 가장 높은 비율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수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 경북대, 부산대 정도 그래서 상당히 미약하지만 그래도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에 좀 비교적 상위권 대학은 논술 전형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교과나 학종을 쓰기에 내신이 좀 부족하다면 논술로 역전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가 3월에 계약도 늦게 했고 원래 1, 2학년 때 그 내신을 3학년 때 더 올려서 수시에 원서 쓰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등교도 늦어지고 페이스도 말리고 그래서 나는 정시 위주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내가 약점이 있더라도 최대한 수시에 6번의 기회를 살리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설명을 들으시면서 본인의 어떤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내신 성적을 확인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최대한 유리한 전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입시 전략을 짜야지 무조건 정시를 가겠다 이런 거는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전형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상위권 대학 위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이해는 해주시고요. 자, 정시 전형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정시에 뭐 각 대학들의 반영 비율은 정리가 돼 있지만 이 반영 비율이 뭐 지금 그렇게 핵심적인 상황은 아니고 내가 만약에 정시를 봤을 때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렇게 봤을 때 정시를 그대로 내가 성적이 나온다면 어디쯤 갈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아무리 모의고사를 가지고 예측을 하더라도 실제 수능은 수능이기 때문에 꼭 수능이 그대로 잘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시 라인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소위 말해서 수시 납치를 안 당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내가 수시에 원서를 냈는데 정시에 내가 모의고사보다 수능 점수가 잘 나왔다. 그러면 내가 수시에 붙었을 때 억울할 수 있겠죠. 그게 수시 납치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건국대가 작년에 발표한 어떤 입결인데 상위 80% 기준. 그러니까 사실은 문 닫고 들어가는 커트라인은 이거보다 더 낮을 수 있지만 그냥 하나의 참고 자료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어 수학은 탐구 100분위 얘네 둘의 평균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영어는 등급, 그 다음에 탐구는 따로 이렇게 봤을 때 작년에 예를 들면 뭐 건국대가 91%, 94%요 정도 대학이 기본적으로 건국대를 정시로 갈 수 있다. 그럼 내가 4월, 6월, 7월, 9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92% 정도 100분위가 나온다면 수시에 건대를 원서를 낼까 말까 좀 고민이 되죠. 그런데 건대 논술 시험 같은 경우는 수능 뒤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서를 내도 되겠죠. 근데 건대보다 낮은 대학인데 나름대로 좀 수능 전에 시험이 있다. 뭐 가톨릭대라든가 이런 대학들. 그렇다면 내가 원서를 낼 것인가? 만약에 붙게 되면은 수능 점수가 잘 나온다면 가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죠. 자, 그래서 시험이 아예 없이 서류 100%거나 아니면 수능 전에 논술이나 면접 시험이 있는 경우는 자기의 평균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대학들 입결과 비교해서 조금 신중하게 원서를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수능 후에 논술 시험이 있거나 면접 시험이 있는 학교는 조금 뭐 여유 있게 내셔도 되죠. 왜? 원서를 냈는데 수능 날 시험을 보고 가채점을 했더니 점수가 잘 나왔다. 그럼 시험 보러 가지 않으면 뭐 정시에 원서 낼 수 있으니까요. 뭐 만약에 수능 가채점인데 시험이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논술이나 면접 시험을 보러 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 수능 전후냐에 따라서 보통 파악하고 아무리 모의고사 성적으로 지금 정시 원서 접수 자체를 생각하는 건 무리고 따라서 정시 라인을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시에 내가 낼 대학에 소위 말하는 수시 납치를 당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능 전에 시험이 있거나 시험이 없는 학교는 조금 여유 있게 수능 뒤에 시험이 있는 학교들은 조금 여유 있게 수능 전에 시험이 있는 학교들은 신중하게 낼 필요가 있다. 그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는 지금 확실하게 정밀하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를 위한 라인 잡는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로 학업 격차가 좀 늘어났다. 사실은 뭐 이거는 상위권 학생들한테 좀 나타나는 경향보다는 하위권 학생들한테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 신경도 못 쓰고 집에서 조금 혼자서 좀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들 입장에서는 전체 학생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올해 난이도를 좀 조절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능 난이도 조정을 좀 건의하자 이런 입장인데 반면에 실제로 교육부라든가 교육과정평가원 그쪽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의 학업 격차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6월에 고3 재학생과 졸업생 간 학업 격차가 별로 크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또 확실하지 않은 게 6월 모의고사 접수는 거의 4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수생들이 반수를 결정하기 이전에 시험을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학력적 격차가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는 어찌 보면 9월 모의고사에 따라서 발견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난이도를 낮출 것인가? 근데 난이도를 낮춘다고 해서 나한테 유리할 것인가? 소위 말해서 난이도를 낮추면 나도 쉽고 다른 사람도 쉽고 결국은 물수능이 됐을 때 그냥 학력 격차를 희석할 뿐이지 원서 접수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대로 변별력 있게 낸다라면 내가 거기에 맞추는 변별력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어쨌든 4월, 6월, 7월,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렇게 내 정시 라인을 파악한 후에 내가 그러면 수시는 어떻게 낼 것인지 정해야 되겠죠. 자, 정시 라인을 파악한 후에 나의 수시 라인을 정하는 데 있어서 또 그냥 가고 싶은 대학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자기의 어떤 위치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정시 라인을 정했다면 그 다음에 파악해 봐야 될 건 내가 그러면 수시에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는지 한번 교과 점수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1학년 나이스를 통해서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이제 곧 기말고사 점수도 나오겠죠.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위해서 나의 내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서울대나 연대는 교과 전형이 없고 고려대는 본인들이 작년에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를 합쳐서 교과 전형이라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교과 60이 들어가니까 교과 전형으로 만들었지만 서류도 20이 들어가고 면접도 2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최저가 기본적으로 3기합 5 그 다음에 탐구도 한 과목이 아니라 2과목이죠. 사실은 말은 교과 전형으로 표현해놨지만 수능 최저만 보면 거의 수능 전형에 가깝죠. 자, 지원 자격도 재적 4%, 이거는 문이과 합쳐서 재적 4%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한 학교에 학생이 250명이다. 그럼 한 10명 내외 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추천받은 학생만 해야 되니까 경쟁률은 떨어지고 교과 비율은 높으니까 교과 전형을 말했지만 실제로 수능 비율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교과 전형은 잘 없는 자소서가 여기랑 여기 두 군데 자소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량대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순수 교과라고 보시면 돼요. 인원은 상당히 적게 뽑죠. 문인과 합산 인원이니까 사실 문과로는 뭐 14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교과 100이고 최저도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형이 기본적으로 교과에서 극상의 점수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실제로 2018, 2019, 2020 봤을 때 대체로 요 정도 학생부의 학생들 소위 말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서울이나 지방에 따라서 또는 학교에 따라서 전교 1등이라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고대 최저 같은 경우는 엄청 높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조금 지방의 전교 1등 중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을 맞추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교과 전형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끔 펑크가 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정도 평균 등급. 따라서 내 교과 점수가 만약에 이 정도가 되면 한양대도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상당히 멀어진다면 교과 전형 한양대 교과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중앙대 교과 보시면 뭐 학생부 100, 교과 70, 비교과 30. 비교과 30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고요. 거의 교과 100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여기도 고대처럼 체제가 나름대로 높죠. 세기 합육, 탐구 2과목 평균. 자,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내신이지만 기본적으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신이 내려오죠. 사실 중대가 한양대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대학이 아니라 체제가 높기 때문에 전교 1등들이 이 체제를 못 맞춘다면 내지를 못하죠. 특히나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외고 학생들이 내지 않고 일반고에서는 어문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내신은 한양대 갈 내신 정도는 아니지만 최저는 내가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중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낼 것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뭐 세기암 6 나오는데 내가 정시로 뭐 중대 가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시로 세기암 6으로는 중대를 못 가기 때문에 교과 전형과 수능의 플러스를 통해서 나름대로 중앙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 보실 건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충원율은 말 그대로 1차 뽑았는데 다 추가 합격하고 계속 되는 거죠. 여기 500은 단위가 퍼센트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5배 정도가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교과 전형들은 뭐 서울대 직윤, 뭐 연대 면접형, 고대 학초부터 해서 쭉 붙고 나서 상당히 많은 어떤 추가 합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교과 전형의 또 하나의 특성은 충원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최초 합격만 생각하지는 않지만 평균 점수는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학생부 상위권 학생들 그 다음에 뭐 중위권, 중하위권에서도 교과 전형들은 존재하지만 교과 전형의 특징은 교과와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시면 시립대 같은 경우도 한번 참고해서 기본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홍익대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가 꽤 높죠. 따라서 경쟁률이 이 정도 나온다고 해도 실제로는 최저 맞추는 경우에는 상당히 낮게 형성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하대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그 인천에 있는데 최저가 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과가 좋지만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은 쉽지 않고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은 높지만 실질 경쟁률은 이 최저 맞춤 비율 그리고 추가 합격 등록한 비율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경쟁률은 꽤 낮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은 이 정도 그리고 펑크 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합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정도 수능 최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인하대, 그 다음에 국민대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정리하자면, 교과 전형이게 당연히 교과가 중요하죠. 한양대나 중대, 고대, 이런 경우는 한 1.5 내외까지. 자, 그 다음에 오히려 수능 체제가 중요할 수 있다. 한양대 교과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 전교 1, 2등들이 높이 가기 때문에 교과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중앙대나 홍익대, 인하대 같은 경우는 교과도 중요하지만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낮은 교과 점수, 비교적 낮은 교과로도 가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 거의 안 하지만 고대 학추나 중대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과를 조정하면 가능성이 높아지죠. 아까 말했듯이 한양대 추합 비율이 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하대나 홍대 같은 경우도 낮은 과들이 펑크나는 과들이 있죠. 반면에 나는 과는 낮춰가기 싫다라고 할 때는 상위학과를 소신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6개의 원서를 전부 다 위험 전략으로 내는 건 곤란하고, 한두 개 정도는 어떤 경쟁률 생각한다면 펑크 전략 한번 세워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보시게 되면 충원율이라는 게 약간은 좀 역설적인 부분도 있어요. 경영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빠지죠. 철학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덜 빠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상위권 대학에 하위과를 내고 그 밑에 대학에 상위과를 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도 많이 붙기 때문에 많이 빠지죠. 근데 오히려 철학과 같은 경우는 자기도 낮은 점수라서 좀 도망온 거라서 상위권 학교를 좀 붙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는 추합이 덜 발생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추합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상위권과를 콱 질러서 마지막에 문 닫는 전략.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개를 전부 이렇게 원서 내는 건 곤란하고 한두 개 정도만 경쟁률 생각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경영학과도 8.7이지만 실질 경쟁률 3.8 하면 2.69 정도로도 한번 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실제로 국교과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시하고 교과하고 두 가지 전형을 살펴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교과 전형까지 살펴봤는데 교과를 쓰기에는 조금 내신 점수가 좋지는 않지만 내가 그래도 나름 전공 관련해서 비교과 활동을 좀 많이 했다. 어떤 관련한 대학이나 학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겠죠. 말 그대로 종합전형은 종합이에요. 종합전형에서는 교과가 안 중요하다 이건 아니죠. 교과 전형보다는 안 중요하지만 종합전형도 나름 교과는 중요하고 다른 비교과 우리가 학생부 보면 알겠지만 1번부터 10번까지의 항목 전부가 나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요강을 대학교를 잠깐만 살펴보시면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지역균형 전형 인원 제한이 있죠. 학교별 2명 추천. 자, 연대 면접형 전형이 인원을 늘리면서 올해 새롭게 바뀌었어요. 자, 고3이나 졸업자나 추천을 받아야 돼요. 물론 졸업자들은 학교도 잘 추천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재학생도 좀 급한데 지점수와 등급 점수를 반영한다 보시면 되고요. 요게 기본적으로 인원이 늘면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고대 학교장 추천 아까 봤듯이 재적 4%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한 개의 고등학교에서 A 학생한테 서울대 지원도 주고 연대 면접형도 주고 고대 학추도 추천을 주면 다른 학생들이 별로 불만이 없다. 그래 네가 압도적 1위니까 다 해라 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A 학생한테 직원을 줬을 때 B 학생의 연대 면접형을 가져가도록 부모들이 만약에 요구한다면 학생들도 요구한다면 한 명한테 추천을 몰아주는 거는 좀 불공평하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 C 고려대 학교 추천은 C 학생한테 준다면 이렇게 A, B, C로 나눠진다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교 1등이 3개를 다 가지지만 남대로 다른 학생들한테 추천을 개별적으로 줘야 된다면 서울대가 1등, 연대가 2등, 고대가 3등 이렇게 가져간다고 친다면 기본적으로 고대의 학교장 추천 내신 합격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대 면접형에 추천이 들어왔다는 것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생각이다. 그 다음에 서울대 일반이나 그 다음에 연대 활동우수 그리고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계열 전형은 나름대로 수능 추천 조건은 없다. 그렇지만 직용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2등급 3개. 근데 이 조건이 있다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3등급 3개로. 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보시면 수능 최저 조건이
4개 합치르죠. 엄청나게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사실 보면 나름대로 전교 1등중 중에 이거 못 맞춘 학생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서류 100이고 면접이 들어오지만 나름대로 체제가 높아서 사실은 종합전형보다 수능전형에 가까운 느낌도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따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학들이 조금 이렇게 고3 학생들이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에서 조금 고3 학생들을 배려한 어떤 그 대응책을 내세웠는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전형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면접으로 1, 2분 정도의 어떤 간단한 면접만을 통해서 패스 페일, 나름대로 통과냐 실패냐 그것만 정하는 면접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 전형 같은 경우 일반적인 계열적합형인데 최저가 없다 보니까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녹화 면접 24분 동안 재심을 풀고 8분 동안 답변을 하는 면접을 바꿨죠. 따라서 충분히 내가 면접을 보지 않아도 수능 최저가 높으니까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최저도 없고 하니까 좀 직접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전형은 기본적으로 종합전형으로 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대가 어느 정도 꼼수를 가진 전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내신의 영향은 좀 떨어질 수 있다. 왜? 상대적으로 수능 체제가 높아서 경쟁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같은 경우 서강, 성균, 이렇게 성균 같은 경우는 계열 모집, 학과 모집으로 되지만 서강은 뭐 큰 변차는 없어요. 대신 자소서를 수능 후에 낸다라는 어떤 차이가 있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수시 납치당할 경우 원서는 내고 수능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 나오면 자소서를 내지 않으면 된다. 그런 거지만 큰 변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대 같은 경우 다빈치하고 탐구.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균형적인 학생을 원한다. 그 다음에 탐구형은 균형보다도 조금 전공 관련한 어떤 탐구 영향을 기르는 학생을 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경희대 고교연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추천 전형이 많죠. 자, 이 추천 전형을 보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추천은 고등학교 내 기준으로 추천을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내에서 학교 내신을 하거나 수능 모의고사를 하거나 비교과를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고등학교에서는 사실은 학교 내신을 갖고 추천을 어떤 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직윤, 연대 면접, 고대 학교 추천 이런 식으로 쭉 내려다 보면 이대 고교 추천, 중대 학교 추천, 경희대 고교, 그다음에 건대도 있고 동대도 있고 상당히 추천이 많다 보니까 쭉 줄을 서게 된다면 사실은 내신은 좀 꽤 많이 내려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추천 받은 사람만 원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추천 없는 경우보다는 경쟁률이 줄 수 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추천을 받는 게 좋죠. 그런데 추천을 받아도 우리 학교는 내신은 너무 이렇게 고르게 해서 기본적으로 내신 너무 낮다라고 한다면 추천 안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받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름대로 시립대, 건대, 동대 이렇게 비슷하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홍대 같은 경우는 여기도 기본적으로 최저가 꽤 높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의 비율은 꽤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연세대 종합전형의 학교가 발표한 입결인데 사실은 과를 무시하고 너무 이렇게 평균을 치다 보니까 실제보다는 꽤 낮게 형성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총 합격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꽤 낮은 점수로도 합격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거의 끝, 요게 그리고 평균, 그리고 이게 중앙값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점수는 좀 더 밑에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과별로 다르지만 요 정도 점수대 그럼 면접형이 기본적으로 교과가 40 들어가는데 사실 교과가 40 들어가지만 지점수 그리고 등급점수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교과의 영향력이 은근히 적다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종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연대도 학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활동 우수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이 점수보다도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죠. 왜냐하면 고대가 특기자 전형을 연대가 특기자 전형을 꾸준하게 지금 빼고 사실 거의 이제 올해는 UD 정도만 특기자에서 모집하고 대다수를 활동 우수형 국제형으로 보내고 있죠. 근데 활동 우수형과 활동 우수형 국제형을 지금 구별을 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활동 우수형이 학종이었지만 이제는 특기자를 전부 포함해버린 학종이 됨으로 인해서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 같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좀 더 내신은 여유 있게 생각하셔도 되고 참고로만 활용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작년 입결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재작년 입결인데 한번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추 1과 학추 2가 두 개 제적 4%라는 조건이 있었죠. 근데 올해 학교 추천도 제적 4%라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사실 연대 면접형 추천이 들어오면서 추천 인원의 변화가 오더라도 어쨌든 제적 4%라는 조건이 동일하다 보니까 한 학교 내에서 대체로 받는 인원은 비슷할 거라고 본다면 올해 학교 추천의 기본적인 어떤 그 합격선은 대체로 이 정도 선을 어느 정도 참고해도 무방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수능 체제를 맞춘다는 전제. 자, 그 다음에 올해 고려대학교가 설명해서 발표한 어떤 그 항목별 변화죠. 학교 추천은 아까 말씀드린 교과 전형을 분류되니까 학업 역량은 따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그냥 3개에서 100으로 보니까 계열 정학 30, 인성 30, 성장 가능성 40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학종인 일반 전형은 학업의 수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업의 수용은 학업을 되게 높게 보고 계열적 합성은 적게 본다. 그리고 계열적 합평은 기본적으로 오히려 학업 역량보다는 계열적 합성을 많이 본다. 그런데 보시면 특기자 전형의 인문계 계열적 합평 비슷하시죠? 말씀드린 특기자 전형에서 어문만 남겨놓고 역시 연고대가 전부 특기자 전형에 약간의 비판이 있는 걸 학종으로 전부 포섭하면서 사실은 약간의 꼼수를 부리는 경향이 있어요. 어문만 남기고 나머지 학과들은 계열적 합으로 보냈지만 사실 체저도 없다는 면에서 거의 비슷한 상태고 지금 보는 어떤 항목 비율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내신이 낮아도 내가 어떤 특정 계열, 특정 전공과 관련한 어떤 탐구 활동이 많다면 이쪽에 원서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성대 학생부 종합전형. 성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사회과학 계열 1등급 비율이 상당히 높죠. 경영학도 되게 높아요. 그런데 3등급이나 4등급도 붙죠. 근데 이게 일반고라고 보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성대 내신은 기본적으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추가 사회과학 계열 보면 원래 141명 뽑게 돼 있죠. 경쟁률이 처음엔 이렇게 됐는데 뽑아서 나가고 그래서 결국 충합을 550명. 그러니까 보니까 총 합격생은 691명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원 인원대 총 합격 인원 비율을 보니까 실질 경쟁률은 이만큼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대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충원 합격돼서 나간다고 보시기 때문에 서영고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조금 여유있게 생각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과 모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글로벌 리더 같은 경우 충원율이 이만큼 발생하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은 학과가 사실은 이 점수 때 조금 본인의 지원할 때도 점수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대다수는 상위권 학교에 좀 합격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낮은 학과가 충원율이 오히려 더 낮은 경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벌 경영학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50명 모집에 좀 합격 인원까지 포함하니까 지원 인원 빼면 실질 경쟁률이 2대 0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중앙대 말씀드렸듯이 아까 다빈치 전형 탐구와 통합까지 해서 쭉 20% 균형적. 근데 탐구형 인전은 이쪽에 10% 빼서 탐구와 전공 적합 합해서 계열 적합에 60. 그래서 실은 고대 계열 적합형하고 약간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은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다빈치, 그 다음에 탐구형 형성, 특히 어문계열 같은 경우 외고의 학생들이 많이 좀 지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꽤 낮은 비율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대 다빈치와 탐구형의 어떤 경쟁률 한번 보시죠. 실제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 32.1. 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최초 경쟁률 87이죠. 사람들 그래 논술은 로또라고. 그런데 내가 교과도 안 좋고 종합도 안 좋고 수시는 쓰고 싶다 보니까 쓰긴 하지만 논술 준비가 안 되거나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실질 경쟁률이 이만큼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질 경쟁률로 봤을 땐 다빈치의 어떤 경쟁률보다도 낮게 형성될 수도 있는 부분. 따라서 단순한 경쟁률만 보지 마시고 내 경쟁 상대의 실질 경쟁률을 작년, 재작년 좀 참고하는 경향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경희대 고교연계 뭐 교과 30, 서류 70 그리고 학교 추천을 받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학교자 평균 등급이 이 정도. 그런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지금 난 지원하고 합격한 학생들 전부를 OX로 보여주죠. 여기가 지금 대다수 붙은 학생. 자, 사학과 같은 경우는 갑자기 느닷없이 한 명. 이건 일반고라고 참 보기 힘든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같은 학종이긴 하지만 네오르네상스는 추천도 없고 기본적으로 교과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 평균 등급에서는 한 1등급, 2등급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2.7, 1.6 뭐 그런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분포 비율은 상당히 다르죠. 외고의 어떤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이 내기 때문에 사실 상당하게 달라지는 현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면 거의 6등급 정도, 6등급, 7등급 학생들도 붙는다. 그렇지만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는 내신이 다 좋아야 된다. 따라서 본인의 학교,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교과의 역량 이런 걸 파악해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국대 학교 추천도 자기 추천도 경희대랑 비슷한 경우에 발생하고요. 국민대 전형까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여기는 작년에 어떤 일거리인데 올해 여전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그러죠. 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고3에 분리할 수 있다는 전제요. 기본적으로 서울대는 지역균형의 수능체제를 완화해줬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는 바뀌지 않은 2개 3등급을 보여줬지만 여기서는 뭐야? 3개 영역 이상 3등급. 그래서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고3에 수능 보기 힘드니까 수능을 낮췄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고3의 수능 저 정도를 못 맞출까 이게 문제인 건지 아니면 고3이 등도가 늦어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해야 되니까 봉사활동도 못하고 동아리도 쉽지 않고 오히려 3학년 이렇게 비교과가 망가졌을까? 사실 어쩌면 그걸 좀 감안해 줘야 되는데 수능 최저를 낮춰준 거는 보통 뭐 일반적으로 제가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방의 나름대로 전교 1등 중에 최저 못 맞추는 학생들한테는 유리하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별로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3을 위한 배려인지 물론 배려받는 학생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 의한 불평등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연대가 비교과 활동이 좀 어렵겠네? 그러니까 최소화시켜줄게. 3학년에 해당하는 수상, 창체, 봉사는 반영 안 할게. 졸업생도 안 할게. 자, 이러니까 이게 현실에 맞는 전략 같아 라고 했지만 또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창체와 봉사는 안 하지만 교과와 세특을 안 한다는 얘기는 없네요. 그럼 사실은 3학년 교과와 세특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거는 안 해주니까 말 그대로 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늦게 갔고 뭐 창체, 동아리나 뭐 봉사도 하기 힘들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대신 교과 내신과 세특, 행특 뭐 이런 건 또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자, 고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아까 비대면 방식으로 바꿨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꼼수가 있죠. 수능 최저가 강한 학추랑 학업 우수형은 그냥 수능 최저로도 충분히 변별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는 간단하게만 해도 돼요. 근데 계열적 합의를 듣기 전에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그래도 현장에 와서 비대면의 기준인데 24분 동안 문제 풀고 8분 동안 면접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꼼수라고 볼 수도 있고 이대도 온라인 면접을 본다라고 하지만 아직 뭐 정확히 발표는 없고요. 외대는 아예 면접은 폐지해버렸죠.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면접 자체는 약화됐는데 서울대나 연대는 면접에 대한 얘기는 특별하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서강대 보시면 학생부 전형에 출결이 불가피하니까 비반영한다. 아유, 그래, 뭐 출결은 뭐 무단결석 그런 거 보는데. 자, 수상 창체 봉사에 대해서는 뭐냐? 고려하여 평가하는 되게 막연한 얘기죠.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얘기. 사실은 학종에 대한 불만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기준이 뭐냐, 뭐 되게 주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올해 더 주관적이 돼요. 막 알아서 고려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비교과 영역은 전혀 만점입니다. 사실 논술에서 비교과 영역은 이따가 설명하지만 대부분 대학이 특별하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대책은 세워준다고 하지만 되게 불투명한 대책이죠. 성대도 사실 서강하고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뭐 학종은 학생의 주어진 환경을 고려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졸업생과 재학생 간 고교 간 형평성에 어긋나들 없도록 개인의 상을 충분히 감안해서 평가할 얘기다. 뭐 감안은 해줬다는데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공정성은 누가 책임질지는 잘 모르겠고요. 논술 비교과 만점 비슷하고 중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 할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세심하게 공정하고 세심 이런 어떤 그 되게 포괄적인 언어 표현들이 한 명 한 명의 입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막연해지는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논술 수자 비교과 아까 비슷하게 뭐 사실 큰 중요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의 발표를 봤지만 사실 어찌 보면 불확실성, 불투명성은 늘어나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3 때 더 이제 고민이죠. 아까 말했던 비교과도 많이 못했는데 3학년 때 좀 많이 해갖고 역전해볼까 했는데 또 면접을 잘 봐서 또 역전해볼까 했는데 그냥 1, 2학년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역시. 그 다음에 올해 처음 블라인드 서류 평가라고 한다는데 이것도 제대로 실현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그래서 내가 1, 2학년 때 부족한 거를 뒤집어서 3학년 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나만 약한지 그러다 보니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아 정시나 해야지 라고 했는데 아까 내가 초반에 얘기했죠. 정시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뭐 교과과정평가원이 난이도를 어떻게 설정할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재수생이 공부할 시간이 더 많다는 면에서 재학생이 유리하다는 보장도 없죠. 그래서 불확실하고 불투명해졌다고 해도 오히려 틈새 전략을 이용해서 소신전하는 게 필요하죠.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 작년, 재작년 선배들이 갑자기 인원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13만 명이 사라졌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1000명의 4% 1등급 받는 인원과 2000명의 4% 받는 인원 1등급 받는 인원이 다르죠. 인원이 적어지면 등급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내신 등급이 낮다는 게 무조건 부족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봤을 때 그 이전의 선배들의 입결로만 봤을 땐 내신 등급이 낮아서 보이지만 지금 현재로 온다면 전반적으로 그 등급이 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만 명이라는 어떤 인원이 경쟁률에서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면 지금 경쟁률은 예전보다 더 약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인원이 줄은 만큼 대학의 정원을 그렇게 비례해서 줄였다면 별로 우리가 유리해질 건 없어요. 그런데 대학들은 사실 다들 눈치를 보고 있죠. 자기네들 정원은 줄이긴 싫고 학생들 인원은 감소하니까 줄이긴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대학들 입학 정원은 무조건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나름대로 모집 인원은 비슷하다면 학생 수는 떨어졌다면 충분히 내가 여전히 강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본 어떤 주관적인 평가로는 내가 되게 지금 만족할 상황에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수시 6번의 기회를 확실히 살려서 지원하는 게 오히려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역시 중요한 건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최대한 교과를 열심히 하고 전공 관련 교내 활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16일까지 학생부 마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고 특히 세특 같은 경우 충분히 어떤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파생된 연결고를 만들고 책을 읽거나 아니면 동아리 친구들하고 비대면으로 탐구 활동을 하고 어떤 글을 만들어 쓰고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최대한 전공 관련 교내 활동을 9월 16일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냈는지 보여줌으로써 나름대로 충분하게 기회를 살려보도록. 자, 또 하나의 얘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대 마찬가지인데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학과에 따라서 점수대가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고려대 행정학과를 내기엔 조금 부족하다면 고려대 보건행정을 좀 낼 수도 있죠. 그러면 약간의 플랜 B를 조금 만드실 수도 있고 인간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3학년 9월 16일까지 조금 추가한다면 또 하나의 어떤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학생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시, 교과, 종합. 자, 그런데 내가 조금 약하더라도 종합까지 한번 해보라고 했지만 했는데도 너무 약하다. 작년, 재작년 뭐 학력인고 감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변수 다 고려해도 약하다. 그렇다면 논술 전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논술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뭐 학생의 생각을 평가하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논술은 거의 독해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술은 로또다.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 맞긴 하지만 아까 제가 중앙대 경쟁률 잠깐 보여드렸듯이 나름대로 실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도 내신이 중요하다. 그렇진 않아요. 내신 교과는 교과 전형에서 엄청 중요하고 종합 전형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논술 전형에서는 덜 중요하고 정시에서는 거의 안 중요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내신 점수를 갖고 논술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뒤로 가면서 조금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연세대 논술 같은 경우 논술 100 수능 최저도 없고 기본적으로 내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긴 하지만 대신 연대가 역시 꼼수를 좀 부렸죠. 논술 자체의 난이도를 꽤 높였어요. 2시간 동안 올해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거의 800, 600, 600, 600, 2600자 정도를 써야 되고요. 영어 제시문도 나오고 또 간단하지만 문과에서 수리, 조건부 확률 같은 것도 나와요. 따라서 논술 자체에서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상당한 어떤 그 시간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 비교과 아까 만점이라고 교과 10%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의미 없고요. 최저 세기 압력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강대도 나름 논술 난이도가 높은데 100분 동안에 800자, 800자 2개의 글, 그리고 제시문 개수도 꽤 많아요. 사실 우리가 수능 국어도 보시면 알겠지만 집에 가서 하루 종일 풀면 어느 정도 쉽죠. 근데 그 시간 내 푸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오죠. 연대나 서강대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대 뭐 이렇게 해서 한양대 갔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 논술의 비중도 높고 비교과 반영 작고 내신 반영도 작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 최저 있는 대학들은 최저도 좀 맞춰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 전 대학을 좀 다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논술 전형의 내신 반영비를 보시면 서강대는 10% 반영인데 너무 세분화돼서 사실 정말 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성대 보시면 30,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예를 들면 우리가 편의상 내 등급이 5.5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5.5라는 등급보다는 학기별, 학년별로 이렇게 등급들이 있죠. 뭐 문학은 몇 등급이고 미적은 몇 등급이고 그 등급마다 한산 점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급 차이를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실 수 있어요. 5에서 6 사이가 좀 커졌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 1등급, 2등급 학생들은 논술전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교과는 학종. 그럼 사실은 3, 4, 5등급에서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중대 같은 경우 보시면 전 과목을 반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학기당 국영수사 뭐 이렇게 하면 한 4, 5과목 되죠. 그럼 5개 학기면 25과목 정도 되는데 중대는 잘한 건 10과목만 반영을 해요. 이건 뭐냐가 제가 하는 거 10과목만 내겠다 이게 아니라 나이스 동의하시면 학교가 알아서 판단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1등급부터 이렇게 등급 환산 점수가 7등급까지 큰 변별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중대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큰 차이가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동국대도 비슷한 현상인데 6등급, 7등급을 넘어서게 되면 좀 차이가 큰 대학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내신이 낮으면 낮은 대학을 가겠다가 아니라 내신이 낮으면 높은 대학을 가거나 뭐 이렇게 조금 논술이나 수능 체제로 역전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5등급까지는 전 대학이 거의 사실은 큰 영향력이 없지만 6, 7, 8, 9를 넘어가면 조금 영향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술전의 경쟁률 보시면 이제 경쟁률, 응시 경쟁률, 실질 경쟁률, 시험 보러 온 학생들 중 최저 맞추는 학생들 따라서 인문과학계를 보면 그대로는 이렇게 높죠. 그런데 사실은 실질 경쟁률 이 정도라면 웬만한 종합 경쟁률 아까 중앙대 다빈치 멀티미디어 32대 1이었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 계열, 경영학 계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 이렇게 조금 역시 비슷하게 한 20대 1의 경쟁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성대 논술의 내신 분포 보시면 보통 1, 2등급 비율보다는 2, 3, 4등급대가 꽤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중앙대 논술 전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 경쟁률은 이렇게 되죠. 근데 중대 체제를 맞추게 되면 실질 경쟁률은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단순 로또는 아니고 충분히 노력하면 해볼만 하다. 자,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낮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동국대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경쟁률 이 정도. 근데 실질 경쟁률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충분히 나름대로 경쟁률만 갖고 로또다 놀라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국대 경쟁률 아까 말씀드린 동국대 주요 과목이 아니라 상위 10과목만 넣죠. 그런데 요 정도 내신. 걔네들을 단순하게 평균치 내보면 실제 반영은 이게 아니고 이쪽이지만 걔네들 전부를 단순 평균 내봤더니 다른 학교처럼 이런 학생도 실제로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만 잘 쓰시고 수능 체제를 잘 맞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하대 같은 경우도 내신 이 정도 등급대 학생도 합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른 대학들 보시면 인하대 같은 경우는 70에 30 수능 체제 없죠. 자, 지금 보시면 수능 체제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따라서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죽고도 못 맞추겠다라고 한다면 논술 잘 쓰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대학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 대학들 제외하고는 여기 다 있어요. 따라서 여기 없는 대학은 논술을 안 본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국민대는 논술 없나요? 예, 없죠. 그래서 나름대로 논술 보는 대학은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볼 대학의 반영 비율, 한번 내신 비율, 아까 천천히 한번 제가 다 설명은 못 해드렸지만 좀 일시정지한 후에 좀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하나만 보시게 되면 성대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 제시문, 국어, 수능 국어의 비문학 보면 지문 비슷한 거 있죠? 그거랑 비슷해요. 이 글의 주장을 가장 적절히 설명한 것, 이 글의 주장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를 보시면 제시문 1부터 7까지 이런 제시문에 7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사실 우리가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견해가 공통 주제인데, 바람직한 국가가 뭐 그냥 한 개 같죠? 근데 생각하면 달라요. 예를 들면 전염병 막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게 해야 된다. 이런 국가도 있고요. 전염병은 전염병이고 죽고 사고는 내 문제고 왜 의무적으로 마스크 쓰냐. 이런 국가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람직한 국가에 대해서 견해들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학생의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시문들의 입장을 찾아서 요약하라. 그러니까 뭐야? 제시문이 이렇게 주장도 있고 예컨대 예도 있고 근거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에서 이것의 핵심을 찾아내라는 얘기죠. 핵심을 찾아내고 얘네들 분류,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서 나누라는 얘기예요. 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시문 1357은 이렇고 246이 이렇게 답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 잘못 찾아놓으면 틀린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 내가 잘 쓴 것 같은데 떨어졌고 못 쓴 것 같은데 붙었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보면 수능 국어 91점 받으면 1등급이고 89점 받으면 2등급이에요. 한 개로 등급이 바뀌죠. 대시문 7개 중에 한 개 못 찾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6개 찾으면 잘 쓴 것 같은데. 자, 근데 내가 6개 찾았는데 다른 애들이 5개밖에 못 찾아요. 그럼 붙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논술 같은 경우에 얼마나 잘 독해를 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고 단순 글쓰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많이 풀어보고 첨삭을 받아서 내가 어떤 부분을 틀려서 삭제하고 어떤 부분을 첨가해야 되는지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사실은 어찌 보면 특정 대학들, 예를 들면 연대나 경희대, 이대, 외대처럼 영어가 나오는 대학은 영어 약한 학생 빼주고, 그 다음에 연대, 한양대 상경, 그다음에 중대 경영, 이대 인문투, 건국대 상경, 이런 경우 문과 수리가 빠지면 내가 수학 못하는 애들은 좀 빠지고. 그럼 뭐냐? 수학, 영어 좀 안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과나 학종을 위한 내신이 낮아도 내가 이런 독해는 잘한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따라서 단순하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나의 유불리가 뭐냐 상관없이 그냥 소문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두 번째는 2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A와 B국의 자동화율이 상승했을 때 A와 B가 어느 입장에 나오는지, 자, 이런 부분하고도 여기 보시면 뭐야? 규제를 하고 규제를 안 하고. 자, 이 문제는 사실 어찌 보면 결정론, 비결정론이 아니라 정부 개입이냐 불개입이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규제를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번의 입장을 못 찾으면 2번 또 망한 거예요. 사실은 독해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셨죠. 연계성, 공통점, 차이점.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C국이 나오고 로봇세를 로봇세라는 자체에 막 놀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세금이거든요. 세금은 역시 마찬가지로 규제라는 거죠. 정부가 개입해서 부동산세를 많이 내라. 부동산세를 안 내겠다. 거래세는 내 마음대로 해라. 사실 어찌 보면 로봇세라는 걸 그냥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그냥 여기서 핵심은 세금이고, 여기서 세금은 핵심적으로 다루면 뭐냐? 정부 개입이냐 불개입이냐죠.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서 불평등을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 자생적으로 줄 것이냐, 이 문제를 이해한다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비문학 독해랑 비슷하게 첨삭을 통해서 하게 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시험이지 단순하게 글쓰기 시험이 아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수능 시험 기준으로 수능 전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수능 전에 시험 보는 학교는 좀 신중하게 보고 수능 후에 시험 보는 학교는 여유있게 원서 내고 수능 가채점 후에 응시 여부를 결정하라. 자, 수능 전, 수능 직후, 그리고 수능 다음 주. 수능 직후에 보는 학교들이 꽤 몰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2개의 학교를 보는 학교가 있어요. 오전, 오후.
뭐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뭐 이동거리가 가능하다면 수시 6개의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의 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내신으로 할까요? 내신은 사실 논술에 큰 영향이 크진 않죠. 수능 최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 논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험 날짜가 겹치는지 이런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논술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명을 좀 길게 말씀드렸고 제가 조금 힘들어서 혹시 발음이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자,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한다면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정시 어디쯤 갈 수 있을까 라인을 잡죠. 근데 어쨌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예요. 실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는 12월 3일에 시험 보고 12월 23일에 돼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수시 원서는 9월 23일부터 써야 되니까 결국은 예측을 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시험이 없거나 수능 전에 시험이 있는 학교는 조금 신중하고 시험이 뒤에 있는 학교는 여유 있게 낸다라는 생각으로 수시 6개를 정하고, 그럼 수시 6개 중에 내가 어떤 전형을 낼 것인가? 교과가 좋은가 분석해서 교과가 좋다면 교과 전형, 교과가 썩 좋진 않지만 나름대로 비교과까지 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면 종합 전형,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싶으면 논술 전형을 하고 나름대로 6개 카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은 별로 없지만 지금부터 벌써 포기하고 재수해야지. 사실 너무 끝을 보지 않고 너무 일찍 재수를 결정하면 사실 내년에도 다시 그렇게 돼요. 초반에만 열심히 하다가 끝까지 못 가보죠. 따라서 내가 힘들다고 해도 이 힘든 걸 끝까지 경험하고 이겨내고 가는 경우 기본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힘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나름대로 요 전형들은 최근에 나름대로 기존을 했지만 코로나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대학들이 요강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원서 쓰기 전까지 반드시 대학 입시 요강은 직접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좀 학원에 전화 한번을 하시면 개별 상담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